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ROG 제피러스 시리즈 중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15 모델이 있고 G15 모델이 있습니다. 둘 다 RTX 2060을 가지고 있고 이게 비슷한데 금액대가 조금 다르고 디테일한 사양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둘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피러스 중에서 15인치 중에서는 M15, G15 두 가지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선두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G15는 AMD CPU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M15는 인텔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RTX 2060을 가진 제품이 또 주력이기 때문에 2060, 2060 맥스-Q 그리고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i7 10875H를 가지고 있고 또 G15 같은 경우에는 R7 4800H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CPU랑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성능,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2060과 2060 맥스-Q가 어느 정도 수준이 다른지 이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사양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두 제품 다 ROG 제피러스 시리즈입니다. M15 모델은 GU502 LV AZ123 그리고 색상만 다른 AZ126 모델이고요. G15 모델은 GA502 IV AZ018 모델입니다. 사양이 비슷해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제품이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보도록 하죠. M15는 인텔 i7 10875H로 베이스 클럭 2.3GHz에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G15는 AMD 르노아르 R7 4800HS로 베이스 클럭 2.9GHz에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의 성능은 벤치마크를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성능 제한 시의 클럭과 온도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를 보겠습니다. M15는 DDR4 16GB 메모리가 온보드 형태로 되어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G15는 총 32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기본 16GB가 온보드로 되어 있고 16GB 메모리 1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스펙은 G15가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둘 다 RTX 2060을 가지고 있지만 M15는 2060 모바일 칩셋이고요. G15는 저전력 버전인 2060 맥스-Q 칩셋입니다. 그래픽도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2060 모바일이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M15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둘 다 NVMe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NVMe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M15는 SSD 레이드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G15는 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이드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M15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경우는 두 제품 공통으로 15.6인치에 NTSC 72%, sRGB 100%의 펜톤 인증에 주사율도 120Hz로 동일한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게를 살펴보죠. M15는 1.99kg이고요. G15는 2.12kg입니다.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M15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스펙상으로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MSRP 기준으로 M15 GU502 LV AZ123, AZ126은 209,900원이고요. G15 GA502 IV AZ018은 1,749,000원입니다. 가격에서는 G15가 사양에서 뒤진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양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놈들은 제가 별표를 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PU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성능 제한, 부스트 제한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정확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실제로 시네벤치를 테스트하면서 성능 제한을 한 것과 안 한 것 이렇게 테스트를 각각 해봤습니다. 그 점수랑 결과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PU 성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시네벤치를 구동을 했습니다. 먼저 i7 10875H를 가진 M15는 멀티코어 점수가 3843점을 기록했고요. 벤치마크 구동 시 최고 온도는 95도를 기록했습니다. CPU 클럭은 3.7에서 3.5GHz로 떨어졌다가 스로틀링 시에는 2.8GHz까지 떨어졌고요.
부스트 클럭을 제한하면 2.3기가로 작동을 했고 점수는 228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61도에서 64도로 작동을 했고 아무래도 클럭이 낮으니까 온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가 약간 낮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7 4800HS를 가진 G15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3733점을 기록했고요. 이때 최고 온도는 81도를 기록했고 3.3기가로 거의 고정되어서 작동을 했고요. 부스트 클럭을 제한하면 2.9기가로 작동을 했고 점수는 3186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온도는 69도에서 73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부스트를 제한했을 때는 G15가 클럭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M15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스트를 다 사용했을 때 M15가 110점 정도 점수가 더 나왔죠. 그렇지만 CPU 온도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부스트를 제한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G15가 베이스 클럭이 높기 때문에 성능이 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온도도 조금 더 높았죠. 실제로 CPU 성능은 결과를 보시고 나서도 이게 확실히 좋다라고 별표를 딱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점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800점, 3700점 정도 수준이라서 거의 뭐 110점 정확하게 차이가 났죠.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이제 쿨링이 조금 잘 되고 조금 덜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확실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발열은 인텔 쪽이 좀 심했고 AM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열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G1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초반에 AMD CPU가 나오면서 이게 좀 발열이 많이 적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G15는 발열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그렇게 발열이 심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성능 제한, 부스트 제한까지 걸어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발열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인텔 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발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평상시에 조금 조용하게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부스트 제한을 걸어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픽카드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2060을 가진 M15 제품과 RTX 2060 맥스Q를 가진 G15 제품이 실제로 그래픽이 어느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나느냐,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픽 테스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픽 테스트는 게임 구동시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슈퍼포지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FHD 최고 레벨인 1080p 익스트림과 바로 아래 단계인 1080p 하이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CPU 성능을 제한했을 때 게임 성능에 어느 정도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CPU 부스트 제한 시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RTX 2060 모바일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M15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080p 익스트림에서는 3818점이 나왔고요. 평균 프레임 28.56을 기록했습니다. 부스트 제한을 했을 때는 3498점이 나왔고요. 평균 프레임은 2프레임 정도 낮았습니다. 성능적으로는 10% 정도 더 낮게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RTX 2060 맥스Q를 가지고 있는 G15는 3326점에 24.88프레임을 기록했고요. 부스트 제한했을 때는 3191점에 평균 23.90프레임으로 5%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픽 옵션을 한 단계 낮춰서 1080 하이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RTX 2060을 가진 M15는 전체 점수 9008점으로 평균 67.38프레임이었고요. 부스트 제한 시에는 8278점으로 평균 61.92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약 10%가량의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2060 맥스Q를 가진 G15는 7962점에 평균 59.56프레임이었고요. 부스트 제한 시에는 7593점으로 평균 56.79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최고 성능은 M15가 조금 더 잘 나왔지만 부스트 제한을 했을 때는 G15가 성능상의 손해를 조금 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RTX 2060과 2060 맥스Q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슈퍼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할 때 CPU에 대한 영향도 약간씩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는 4800HS와
i7 10875H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베이스를 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만 차이가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스트를 다 터진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 15% 가깝게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제 부스트를 제한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AMD CPU 같은 경우 4800HS가 아무래도 부스트 마진이 조금 더 낮고 베이스 클럭이 높기 때문에 베이스 클럭으로 작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M1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i7 10875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기가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능 제한을, 부스트 제한을 걸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성능이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RTX 2060과 2060 맥스Q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노트북을 사용할 목적도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게임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맥스큐보다는 모바일이 장착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구조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뭐 이제 코다 프로세서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많이 쓴다 그러면은 맥스큐나 2060이나 이제 둘 다 거의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될지 이 영상을 보고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